어제 저녁에 KBS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할 때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되느냐,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되느냐, 햇볕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북 송금 문제, 사드 배치 이런 북한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얘기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로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공방이 빚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 1위를 하니까 거기에 집중 포화를 날릴 수밖에 없죠. 홍준표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두고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느냐. 예전에 대통령 후보 그때 나왔을 때 5년 전에 나왔을 때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못한 것을 아주 통탄스럽게 여긴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안 한다 그 말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이 속마음으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 어떻게 하든지 폐지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 그걸 폐지하겠다고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면 표가 탁 떨어집니다. 보수파들이 아이고 문재인은 안 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찬양 고무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찬양 고무 조항. 그 열린우리당 자기가 있을 때 그때 이 찬양 고무 조항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이것이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 고무죄가 국가보안법 7조에 들어있습니다. 7조. 7조 1항에 보면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91년 5월 31일 날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개정을 할 때에 이거 아주 그냥 찬양 고무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개정을 했죠.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반국가 단체 그 구성원 그들을 이렇게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선전하는 것, 동조하는 것은 처벌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아주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찬양고무죄가 적용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지간해가지고 찬양고무죄가 성립이 안 되게. 그래서 2항을 그때 삭제했죠. 2항. 이 2항은 단순히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정책에 고무하고 북한 정책을 선전해도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명백하게 위태롭게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고 선전하는 그런 경우에만 처벌을 하지 그냥 단순히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이 찬양하고 뭐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북한 정책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이건 처벌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문재인 씨를 비롯한 열린우리당이 삭제를 했으니까. 아니 그 이전에 그 김대중 씨 때 삭제를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교사 교사들이 마음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 놓고 북한을 선전하는 거죠. 북한의 정책을. 왜요? 그래도 뭐 그거 한다고 아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증명이 안 되니까. 위태롭게,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교조 교사들이 아무리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책을 홍보하고 선전해도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이제 북한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냥 친북 사상, 종북 사상을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군 병사가 동료 병사가 있는 데서 김정은 장군이 만세를 불러도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처벌을 못해. 뭐 북한을 우리나라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그 사람을 동조해가지고 김정은 장군 만세를 부르는 건 아니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꼴이 지금 된 겁니다. 근데 문재인 씨는 요것마저도 없애야 된다, 요것마저. 아주 우리나라 건립, 안전,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찬양하고 선전하는 것을 9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것도 없애야 된다, 요것도. 이거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간첩들이 뭐 마음대로 활동을 하면서 그냥 뭐 북한에서 막 선전을 해대고 뭐 막 얘기하고 얘도 아무도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간첩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요, 무서운. 예? 무서운 지금 일을 지금 문재인 씨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국가공업법 7조 2항을 삭제한 것만 해도 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 7조 1항마저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공격을 했죠. 주적 개념을 두고는. 유승민 후보가 집요하게 북한이 우리 주적인가? 문재인 후보 대답하라.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혹은 처음엔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당신 대통령 된지도 않은데 벌써 대통령 된 것처럼 얘기하네. 그럼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 아니 유승민 후보가 우리 국군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국방백서에 말을 했는데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는 그건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계속 나가죠.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주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우리 친구인데 뭔 소리 하냐 지금 이렇게 속으로는 북한이 우리 가장 친한 친구라 이거죠. 왜요? 대통령 자기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 그랬으니까 미국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거예요. 문재인 씨 마음에는 북한이 더 가까운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햇볕 정책 계승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씨는.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다 죽어간 북한 다시 살려서 열심히 핵무기 만들고 열심히 미사일 만들게 하고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고 하는 것을 열심히 방해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북한은 완전히 살아나가 북한이 이제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따졌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말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난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만약 사실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면 문 후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언제까지 그렇게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를 거냐고 이렇게 갑자기 색깔론 얘기를 나왔습니다. 색깔론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색깔론은 북한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런 걸 색깔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돈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색깔론이냐.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또 질문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안 받았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 그거 받았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그거 받았으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때려나는 거 아니냐. 뛰어내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안 받았으면 왜 그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표정이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안 받았으면 거기 뛰어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돈 안 받았는데 왜 뛰어내려요? 돈 안 받으면 당연히 밝히죠. 돈 받았으니까 뛰어내리죠. 그럼 뭐 애들 두고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다 아는 일이죠. 근데 근데 받을 때 그 윤양숙 여사도 돈 받았다 그러잖아요. 돈 받았다고. 돈 받은 권양숙 여사는 자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돈 한 푼도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도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법이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이래가지고 나라 꼴 되겠습니까? 돈 받은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돈 안 받은 사람은 구속동에 들어가 있고.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를 따졌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이제 유엔에서 채택할 때 문재인 후보 당신이 그때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뭐 직접 그렇게 북한에게 물어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자고 그랬다. 그게 뭐 결국은 북한에 물어보자는 거 말하고 똑같지 않느냐. 국정원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북한 사람과 접촉해가지고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다 결국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는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무슨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고 해놓고 북한에 물어보고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에 물어보나 마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채택할 때 한국이 거기에 찬성할까 말까 북한이 찬성하지 말라 그러지 뭐. 근데 왜 찬성하지 말라? 북한이 한국이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할 걸 뻔히 알면서도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문재인 씨가 북한에게 나는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알리기 위해서. 뻔할 뻔짠데, 물어보나 마나 뻔할 뻔짠데, 기어코 북한에게 물어보고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문재인은 확실히 우리 편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그거 인정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뭐라도 북한에 물어보자고 하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뻔할 뻔짠데 답은 안 물어봐도 다 하는 일인데. 이런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 그럼 모든 걸 다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는. 사드 배치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 사드 배치 어떻게 할까요? 참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박지원 씨 문제를 따졌죠. 박지원 씨가 친북 인사인 건 친북 인사인데 사드 배치 지금 반대하고 했잖아요. 국민의당이 박지원 씨를 주도해가지고 지금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냐. 그럼 뭐 안철수 씨가 보통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이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대통령 되면 박지원 씨 사퇴시키겠는가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박지원 씨 사퇴시킨다는 말을 못하죠. 못하고 내가 국민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국민의당 만들어도 지금 박지원 씨가 사드 반대하는 거 못 막잖아요. 못 막아요. 앞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럼 당의 협조를 받지 않고 대통령직 수행할 수 있습니까? 국회 협력 없이 대통령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박지원 씨 손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씨가 말했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박지원 씨가 대통령 노릇을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보통 이 안철수 씨가 대통령 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나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거기거든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두 사람은 다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가 당선되든 친북 혹은 종북 정권이 탄생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는 걸 보면 지금 다 그렇게 돼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위태로운 지경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심히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도로 해결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